네, 안녕하세요. 주토팬입니다. 1월 9일 월요일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역시 지수 흐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단기 재료로서는 유망 종목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있어 땡땡땡땡이란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코스피 일봉인데요. 왼쪽 동그라미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지속적으로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점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저점 갱신을 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다, 외국인이 굳이 저점을 올릴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500일이라는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최근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거래일수로 쳐도 1년 만에 발생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1월 달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던 반도체 쪽에서 중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상단에 도달한 다음에 만약에 또 다시 하락한다면 2400포인트 초중반부터는 경계심을 가지고 수익 실현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구 좋아하세요?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분, 단기 투자를 지향한다면, 그리고 슬램덩크의 팬이라면 오늘 공부해볼 두 기업의 차트를 주목해보세요. 1번 체크포인트,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얼마나 흥행하고 있는가.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요, 지난 4일 수요일에 개봉했죠. 영웅은 12월 21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럼에도 박스오피스 차이는 단 4,000명밖에 안 나죠. 그렇다면 슬램덩크가 영웅을 따라잡고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죠. 흥행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 영화를 다 봤거든요. 아바타 물의 길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겠고, 슬램덩크 역시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웅 같은 경우는 차라리 뮤지컬 버전이 나았겠다. 중간중간에 만두 광고나 굳이 이 역사적 배경의 진중함을 깨버릴 만한 개그 요소들을 넣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슬램덩크가 영웅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더 현대서울에서 팝업 스토어도 열 예정인데요. 이 정도면 인기가 좋죠. 구매력 있는 30대에서 40대가 타겟입니다. 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가서 농구 티셔츠 몇 장 사올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오리지널 만화책을 구하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고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네요. 확실히 슬램덩크라는 재료는 단기적으로 주목해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번 체크포인트, 돈이 될 만한 재료인가? 투자자는 시장을 거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거래합니다. 결국 목적은 세후 최대의 수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현재 시장에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컨텐츠, 미디어 업종의 최근 수급이 좋았어요. 따라서 돈이 어느 정도 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충분히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슬램덩크 관련주 첫 번째 NEW. 이번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배급사는 NEW죠. 따라서 첫 번째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바타를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겠으나 흥행몰이를 하면 할수록 긍정적입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개봉 첫날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 작년 겨울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실적을 당연히 봐야겠죠. 22년 2분기의 경우 흑자 전환을 하며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가득 실어주긴 했는데 아쉽게 3분기 실적이 좋지는 못했네요. 22년 4분기의 경우는 영화 올빼미의 흥행 실적과 드라마 무빙의 제작 수익 일부가 인식되며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 글은 단기 재료로서의 적합 여부만 판단한 것이므로 기본적 분석에 심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뉴의 주봉입니다. 주봉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단기 저항선에 부딪힌 상황이죠. 해당 구간을 뚫고 올라갈지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일봉으로 또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일본 기준으로 현재 저항 매물대 돌파는 실패한 상황입니다. 돌파 여부는 슬램덩크의 흥행 여부에 달렸겠죠. 설날이라는 특수성까지 고려한다면 충분히 흥행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단기 지지 포인트는 8,000원으로 설정해 두시고 10,000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가정한다면 손익비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또 일어난다면 13,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슬램덩크 관련주 두 번째, 대원미디어. 한국의 1992년 도서출판 대원, 지금의 대원미디어에서 슬램덩크는 연재를 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램덩크를 우리에게 영접시켜준 회사죠. 대원미디어의 영위하는 사업은 만화, 웹툰, 게임 등 다양한 컨텐츠를 유통 제작하는 종합 컨텐츠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아머드사우루스로 주목받고 있죠. 단순 IP 유통을 넘어 이제는 일본 방송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은 서브컬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상품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17년부터 21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표를 통해서 우리들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도 간단히 봐야겠죠. YOY 기준으로 매출액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네요. 다만 수익 비용 인식 구조 차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구조적으로 마진율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동사의 매출액의 경우 닌텐도의 비중이 가장 큰데요. 4분기에 스플래툰 3 그리고 4분기 포켓몬스터 출시되었죠. 따라서 매출 규모가 하향 안정화를 거쳐 유지되고 있고 이제 곧 닌텐도 스위치도 새걸로 교체할 때가 왔습니다. 5년이나 지났거든요. 게다가 4분기는 전통적인 유통 성수기로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이 또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닌텐도 최고 기대작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2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따라서 실적 기대가 가능합니다. 대원미디어의 일봉입니다. 이중 바닥을 형성한 다음 저항매물대 돌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네요. 이 들어올리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자리에서 충분히 접근할 때 손익비 괜찮고요. 18,550원에서 19,300원 이 구간 뚫고 도달했을 경우에 매물이 또 출회될 수 있으니 대응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있어 슬램덩크란 이 만화는 순수 스포츠 만화이자 청춘 성장물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 드리자면 아직 슬램덩크를 보지 않은 분들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왜냐? 이 스토리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처음부터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재미있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기본을 중시할 것 등의 말은 비단 농구뿐만이 아니라 인생에서 적용 가능한 격언으로 어린 시절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정대만의 사례처럼 꾸준한 훈련, 철저한 자기관리, 협동심의 중요성도 보여주는 만화였습니다. 더욱이 선수들도 경기에 전력으로 임하는 자세와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도 태연하게 이건 큰 위기가 아니다. 한 골만 넣으면 된다라는 호연지기 정신과 상대방의 파울에 큰 부상을 입고 선수들이 동요해도 이걸로 상대방의 파울은 하나 늘었다 라며 웃으며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고 투지를 불태우며 분위기를 되살린다던가 실책을 책망하기보다 시도와 장점을 조용히 인정해주고 끝없이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등의 강인한 모습이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노력한 뒤에 패배한 사람들의 감정에도 포커스를 맞추죠. 이 덕분에 단지 승리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땀 흘려 모든 걸 걸었던 패배 또한 위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는 노력의 가치를 결코 폄하하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보통 재능의 영역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는 천재 서태웅조차 수백만 개 슛 드립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는 것을 작품 내내 이야기해줍니다. 노력파인 채치수는 더 많은 노력과 산전수전을 겪은 신현철에게 밀렸습니다. 꾸준하고 착실히 해왔으면 전국구가 되었을 정대만은 반대로 공백기로 인해 게으름의 복수를 받았죠. 산왕전에서 강백호의 버저비터를 기억하시나요? 타고난 신체 능력을 이용한 슬램덩크가 아닌 피땀 흘려 익힌 평범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강백호가 진정으로 노력하고 농구를 사랑하는 바스켓맨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전율이 돋는 장면이네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느낀 것은 안 선생님이 선수의 개성과 성격은 존중해주되 잘못된 이탈은 손수 경계하고 때론 따끔한 처벌도 내리면서 재능을 이끌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며 역전의 전략을 구상하고 팀을 이끄는 모습은 멘토로서도 본받을 점이 정말 많다고 느낍니다.
부모로서도 중요하죠. 본 만화에서는 모두가 청춘의 주인공으로 투지를 갖고 행동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와 영향을 받고 주며 성장합니다. 이런 점에서 슬램덩크는 그 시절 모두의 성장물이었습니다. 그 시절 슬램덩크 광팬이었던 우리 지금은 30대 그리고 40대가 되었네요. 삶의 무언가를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나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슬램덩크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간직해왔던 그 열정을 다시 일으켜보세요. 청춘, 그 시절처럼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가져보세요. 우리들은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며 외치세요. 삶의 난간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노력합시다. 이상 주터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